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세현입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고졸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은 고졸 취업이 가능한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동부 로지스에서는 편의점 물류센터에 물류 관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해당 직무 유경험자와 엑셀, 파워포인트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8월 15일 수요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에서는 복리후생을 운영하고 HR 업무를 지원할 사무서기, 신입 및 경력 직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고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고요. 전공은 무관하지만 복리후생 운영 실무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8월 16일 목요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스코텍에서는 매출 및 수금 관리, 고객 상담, 격리 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영업 지원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채용 조건은 고졸 이상으로 PC 활용 능력 우수자, 그리고 외국어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는데요. 지원 마감은 8월 17일 금요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글로벌에서는 인사 부분에서 경력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에 해당 업무 경력을 1년 이상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MS 오피스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8월 19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남다른 진로 선택으로 고민하고 있는 10대들을 위한 시간이죠. 특성화고 진로 수업. 오늘은 특성화고 신문의 강승구 쌤 그리고 또 프로 방송인 이석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강승구 대표님.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반갑죠? 예. 네. 위뜸들이죠? 반가웠어요. 엄청 네. 반갑죠. 제가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학교를 나가면서 네. 안 물어봤는데 대답하죠. 스스로. 네.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의를 다니고 있어요. 예, 그런 질문을 드린 게 아닌데, 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동안? 휴가도 좀 다녀오셨어요? 휴가 갔다 왔는데 네. 속초 갔다 왔어요. 뜻밖의 3박 4일을 했고. 뜻밖의 3박 4일. 네, 그리고 갔는데 애기들이 3개월이랑 이제 3살짜리, 아니 9개월이랑 3살짜리, 네? 죄송해요. 네. 9개월짜리 딸이랑 3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바닷가에 그냥 속초 바다에 네. 들어가자 하고 풍덩 들어갔는데 애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물이 뜨거워서. 파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그 후로 바다는 못 가고 찜질방에서 거의 한 이틀 동안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피서를 찜질방에서. 찜질방에서. 그렇군요. 역시 뭐 남다르시네요. 남다르죠. 네, 이석진 기자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일단 특성화고등학교에 지금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네. 취업을 위해서 매일같이 학교를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이랑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도 봐주러 열심히 다니고 있고, 네. 물론 휴가도 저도 2박 3일 2박 다녀왔습니다. 3일. 알겠습니다. 네. 이석진 기자님 항상 말씀하실 때 미간에 주름을 딱 잡고 말씀하시는 버릇이 앵그리버드.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웃으시면 예, 알겠습니다. 스마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소식 저희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구쌤. 일단 저희가 올해 3월부터 쭉 달려왔잖아요. 네. 정말 쉼없이 쭉 달려왔는데 한 번쯤은 이렇게 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가 대학 진학 얘기는 한 2주 동안 했잖아요. 네. 그 대학 얘기는 빼고 일단 3월부터 지금까지 얘기했던 고졸 취업과 관련된 내용들 그걸 좀 총정리해서 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8월에 총정리를 한다는 건 아이디어가 더 이상 고갈됐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살짝 들킬 뻔했는데 네. 그것보다는 네. 일단 이제 2학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학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가자. 예. 인 거지. 컨텐츠는 아직 무궁합니다. 사실 이 특성화 고등학생들을 위한 방송이기도 하지만 또 중3 학생들, 특성화고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중3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이맘때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고졸 취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요즘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특성화고 진로 수업에서 얘기를 한 번쯤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면 일단 TV랑 그리고 특성화고에서 강의하는 강사님들 네. 그리고 일부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들 이분들 소개가 많이 돼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예.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시죠. 부총리님. 예, 그리고 LG전자 조성진 부회장님, 그리고 빌 게이츠, 그리고 고 스티브 잡스. 예. 자, 이분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 고졸 신화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일단 고졸 신화다 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뭐 이분들이 뭐 고졸임에도 불구하고 고졸 신화로서 성공했다. 그러니까는 많은 책이나 강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봐봐, 이분들도 고졸로 성공했으니까 너네들도 고졸할 거죠. 취업할 예. 거잖아. 너네도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노력하면 너희도 저분들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네. 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선유 씨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이 얘기에 일단 저는 이렇게 신화라고 말을 할 때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들을 좀 특화시킨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들고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이분들은 저희 부모님 세대시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고졸자들과 지금의 고졸자는 분명히 바라보는 시선이나 환경이 많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와, 진짜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설정 같지만 정말로 영혼이 없는 것 같지만 진짜로 놀라운 게 뭐냐 하면 나름 프로 강사라고 하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저분들도 고졸 신하니까 여러분들도 고졸 취업이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제가 강의를 아이들이 직접 만나니까 얘들아 너는 그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 드니? 애들 다 속으로 이런 생각한대요. 강사님 저 세대랑 우리 세대는 달라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상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은행에 쉽게 취업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성장하셔가지고 지금 은행의 지점장으로 많이 계시는데 그때 분들이랑 우리랑 지금 다르잖아요. 대학교 졸업해도 지금 은행 가기도 힘든 상황인데 맞아요. 이거 말 다른 거 아닌가요? 이러니까 애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강의 듣다가. 아주 오늘 핵심적인 부분을 찝어준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방송이지만 일단 팩트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비록 조금 폭력적이더라도 저는 팩트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요. 이분들은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신화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석진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부분은 과연 저분들이 저 자리에 올라갔을 때까지 과연 학력이 고졸이었을까라는 점인데요. 예. 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좀 진학을 고민하는 중학생,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고졸 취업은 어차피 승진이 안 되잖아요.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고졸 취업은 분명 승진의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 고졸 취업이라고 좀 한정을 짓고 더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졸이라서 승진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좀 승진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지 않았나, 이 부분을 좀 더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분명 학력별로 승진의 한계는 있기 마련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졸이라서 승진을 못한다는 생각은 좀 저버려 두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또 우리에게는 선취업 후 학습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네. 이런 제도를 통해서 대졸 학력까지 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마인드가 어떻게 보면 고졸 승진으로 더 나아가서 좀 고졸 신화로 갈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승진도 승진인데요. 이 고졸 취업자분들이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그 현장에서의 어떤 차별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뉴스에서 많이 나왔고 우리 또 뉴스 진행하시니까 많이 또 언급하셨을 거예요. 근데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고졸 취업이라고 고졸 취업 무시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고졸 취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졸 취업. 글쎄요. 저는 근데 무시 어떻게 당한다는 말하기도 애매하죠 거는 지금. 아니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르지 네.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고졸 취업이요 무시 당해요. 그럼 대졸 취업 무시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역시 당할 수 있겠죠.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석사, 박사를 취득하신 분들 무시 당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세 사람이 세 종류가 다 무시를 당하는데 이 중에 어떤 사람이 무시를 당하냐? 사회생활을 해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예. 누가 무시를 당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글쎄요. 이거는 뭐 어떻게 일반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약간의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일반화를 욕먹을 각오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일을 못하거나 태도가 안 좋은 사람들은 학벌이 어떻든 간에 무시를 당하죠. 사실 일을 못하는 건 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은 다시 고치면 되니까. 근데 일도 못하는데 태도까지 안 좋아. 야, 이런 친구들은 어딜 가든지 학력이 뭐든 간에 무시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승우쌤, 저는 회사에서 일도 진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선배들한테 태도도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고졸이라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야 근데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자. 네가 그 당시에 일을 못했거나 선배가 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에요. 저 맨날 야근도 하고 그리고 선배들 눈에 벗어나는 행동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필살기를 한 방 날렸어요. 아 근데 사회랑 학교는 좀 달라. 학교는 선생님이 네가 최선을 다하면 어유 그래 우리 승구 고생했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회라는 것은 너에게 일을 맡긴 그 선배가 만족하지 않으면 그건 최선을 다한 게 아니고 아닐 수 있고 고객이 일을 맡겼는데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그럼 그거는 본인은 밤새서 했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대우를 만약에 당한다? 그럼 선배한테 얘기하는 거죠. 선배님, 아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어떤 부분을 좀 수정하고 보완하면 될까요? 이렇게 태도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면 선배도 아마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예전에도 이 말씀 한번 네, 해주셨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꼭 고졸이라고 이게 무시를 당하는 이유가 되진 않는다라는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이석진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일단 고졸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무시를 당한다고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학생들이 좀 처음에 취업을 해서 일이 손에 익지도 않고 좀 처음 들어보는 현장의 용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직장 상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좀 못 알아듣고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우리 친구들이 19에서 20살에 취업을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좀 사회를 좀 잘 모르고 아직은 철이 좀 들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직장 상사나 어른들이 보기에 저 친구 좀 열심히 안 하네, 좀 제대로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은 여러분들만 겪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건 여태까지 좀 학생의 마인드로 생활을 해왔다면 고졸 취업을 하는 그 순간부터는 좀 사회인의 마인드로 취업을 좀 준비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문제뿐 아니라 사실 고졸 취업자들은 또 이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좋은 회사에 못 들어갈 것이다.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아니다라는 방송을 또 해드렸지만 정리 차원에서 승구 쌤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 방송을 안 보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만 오늘이 첫 보는, 방송일 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보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자, 일단은 우리가 좋은 회사와 안 좋은 회사의 기준을 먼저 정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좋은 회사의 기준을 한번 볼게요. 좋은 회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회사의 기준 1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번. 아, 임금이겠죠. 그렇죠. 그냥 급여가 많다. 좋은 회사의 기준은 급여가 많다. 그리고 복지가 좋다. 사람들이 알아준다. 뭐 주 5일제다. 이런 게 있고 안 좋은 회사는 반대겠죠. 예. 급여가 적다. 주 5일제가 아니다. 복지가 좋지 않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 안 좋은 회사와 좋은 회사 조건은 서로 반대인데 그러면은 제가 사례를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미용 쪽에 취업한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일부러 비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미용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거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예시니까. 야, 너 미용실 처음 가잖아. 일하잖아. 너 처음부터 가위 잡을 것 같냐? 아니야. 너는 세 글자에 네가 움직이는 걸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샴푸요. 이 세 글자에 너의 몸이 뛰어가는 걸 보게 될 거야. 자, 처음에는. 미용실 가자마자부터 가위를 잡는 게 아니야. 가자마자부터는 뒤에 서가지고 선배가 하는 걸 보면서 도움을 주는 거지. 너 그래도 하고 싶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네, 제가 하고 싶은 일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그럼 한 번 더 제가 비고 왔어요. 근데 월급은 처음부터 적을 텐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굴하지 않고 괜찮아요. 월급은 오르겠죠. 자, 그럼 이 친구한테는 미용실이라는 곳이 좋은 회사일까요? 안 좋은 회사일까요? 본인이 만족을 하니까 좋은 회사죠. 당연히 좋은 회사죠. 네. 그럼 예를 들어 대기업에 갔어요. 이제 어떤 대기업 간 친구가 야근도 진짜 많고 저기 너무 지방에 떨어져 있고 집이랑 떨어져 있고 너무 힘들어요. 이 친구가 서울인데 너무 회사가 막 제주도야. 너무 힘들어요. 이 친구 왔다 갔다 하기도. 근데 이 친구가 결국엔 힘들어서 중소기업으로 옮겼습니다. 네. 그럼 이 친구한테 이 대기업은 좋은 회사인가요? 안 좋은 회사인가요? 그렇네요. 이 진짜 친구한테는 상대적인 거네요. 그렇죠. 안 좋은 회사죠. 우리 전 세계에 좋은 회사와 안 좋은 회사의 기준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죠? 내 자신이 가장 만족하는 회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회사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회사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를 진학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그리고 특히 특성화고 학부모님들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고졸 취업 좋은 회사 못 가잖아요.
아니요. 우리 아이한테는 좋은 회사일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 아이가 만족하는 회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상담을 해주실 때, 대화를 하실 때 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뭐 굳이 이거 딴지를 거는 얘기는 아닌데요. 사실 이게 취업의 목적인 친구들 중에 본인이 하고 싶은 그 미용실에 가는 친구들처럼 하고 싶은 분야가 정확한 친구들도 있지만 굳이 없어서 사실 좀 급여가 기준이 되거나 어떤 복지가 기준이 되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사실 뭐 대기업이 훨씬 더 좋은 직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급여가 목적인 친구들에겐 대기업이 좋은 회사일 수도 있다. 네. 네,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솔직히 제 주관은 그래요. 어떤 회사든 간에 그 친구는 오래 못 버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오래 버틸 수는 있죠. 하지만 오래 못 버티는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 왜냐? 그냥 급여만 맞춰서 가면 급여를 받고 나면 행복하죠. 그 순간은 월급 통장이 딱 찍히는 거 보면. 하지만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침대 위에서 또 회사 가야 되네. 네. 하루가 그냥 지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주관적으로는 좀 확률이 회사를 빨리 그만둘 확률이 높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웃으시죠? 제가 대부분의 네. 직장인들이 사실 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제 뭐 귀에서 네. PD님도 네. 웃고 계시고 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가? 나는 왜 그럼요. 행복하지? 월급일부터 조금씩 행복이 줄어들거든요. 네, 한 달을 주기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 이렇게 아닙니다. 행복했으나. 하지만 우리는 또 고등학생 친구들, 10대 친구들 위한 방송을 하는 만큼 더욱더 희망을 또 좀 더 심어드려야겠습니다. 이상적으로 갑시다 우리. 알겠습니다. 자, 이석진 기자님, 자, 지금 회사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느냐의 차이가 이제 좋은 직장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 차이로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고졸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선택한 친구들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예,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래서 고졸 취업자가 대졸 취업자보다 월급이 적은 건 좀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를 가지고 뭐 차별이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차별일까요? 저는 이게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여기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20살에서 29살까지 월급의 합계를 좀 비교해 보면 네. 중소기업의 월급 기준으로 고졸 취업자는 월급 160만 원. 그래서 9년 동안 이 학생들이 월급을 모으게 되면 약 1억 7,200만 원을 모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대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25살에 취업을 해서 4년 동안 월급을 180만 원의 월급을 4년 동안 모으면 8,600만 원. 네. 그리고 4년제 대졸자 같은 경우에는 27살에 취업을 해서 2년 동안 모았더니 4,8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살에서 29살 때까지 모은 돈을 보면 총 합계를 보면 고졸 취업자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우리는 돈을 모으는 기간이 남들보다 조금은 더 일찍 취업을 하기 때문에 길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고졸 취업자가 죽을 때까지 과연 고졸 취업자 고졸 연봉만 받는 게 아니라 후학습 제도를 통해서 대졸 대학교 졸업장을 따는 순간 여러분들도 대졸 연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알고 취업에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후학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석진 기자님께서도 연봉을 좀 맞추고 싶으면 후학습을 해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뭐 특성화고 친구들이 다양한 진로의 길이 있겠지만 이 후학습 어떤 건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후학습에는 되게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재직자 특별전형, 미래융합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 일학습 병행제도, 평생교육원, 산업체 특별전형, 계약학과, 사내대학 이런 것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을 하고 나서 대학교 학위를 딸 수 있는 방법과 시스템들이 있어요. 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후학습으로 재직자 특별전형이라는 거. 우리 네. 진짜 많이 다뤘잖아요. 예, 저희 뭐 한 두어 달 했죠. 아, 이것만. 전문가죠 이제 거의. 자, 재직자 전형이 있는데 이건 특성 학생들,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하고 자기 전문 분야를 일단 3년 경력을 쌓고 지원하는 제도예요. 근데 우리가 설명했지만 정원 내보다 정원 외가 많은 전형이긴 한데 그래도 꽤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지난주에 저희가 또 특성하고 수시 전형에 대해서 도 그렇죠. 알아봤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좀 했는데 수시원서 6번까지 쓸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재직자 특별 전형은 어떻습니까? 예, 난 재직자 특별전형도 수시 전형과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교는 6개, 그리고 전문대 대학교는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전형과는 좀 다르게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고등학교 때 과 맞춰서 대학교 이제
원서를 쓰게 되는데 재직자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전공 그리고 근무하고 있는 직업 분야랑 좀 달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전자과를 졸업을 해서 관련된 직장을 또 전자 관련된 직장으로 또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학과에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직장 경력 3년을 쌓아야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따로 뭐 추가적인 시험이나 면접 다시 한번 또 짚어주시죠, 강쌤. 서현 씨도 이거 질문하면서 아 네. 이거 또 나왔네 이런 또 생각이 나왔네. 들죠. 네. 그래서 하지만 오늘만 오늘이 보는 첫 사람이 시청이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죠. 네. 오늘만 이거 살아가는 보셔야 됩니다. 사람도 있거든요. 중3 학생들 특히. 네. 보세요. 일단은 직원이 5명 이상 있는 회사에서 4대 보험을 3년간 가입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걸 가장 기본으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학교마다 모집 요강이 좀 다르긴 한데 이 제도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면접에 대한 비율도 굉장히 컸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류 전형에 대한 비중이 거의 100%인 학교도 있고 서류의 비중이 70%, 80%인 학교가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고등학교 생활 기간 동안에 그 생활기록부의 비중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알아두시고 이게 또 매년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교를 먼저 정해서 모집 요강을 매년 관심 있게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좀 4대 보험이 가입된 그 직장에서 일을 3년 동안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이제 졸업식 다음 날부터 3년이 카운트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중간에 이직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또 잠시 또 직업이 없는 기간도 포함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좀 4대 보험이 있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또 없는 직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카운트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 회사를 2년 다니다가 그만둘 경우 경력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합쳐서 총 3년이면 되는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4대 보험 가입이 좀 증명이 안 되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학교별로 좀 데이터를 모아서 친구들에게 한 번에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각 학교별로 연락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뭐 교육부에서 정확한 방침을 내려준 게 아니라 학교에 약간은 자율성을 줘서 각 학교별로 교칙에 따라서 좀 바뀌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재직자 특별 전형에 관심 있는 대학교에 입학처에 좀 미리 전화를 하셔서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교칙이 매년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4대 보험 안 본 회사들도 지원이 가능했는데 갑자기 내년에는 바뀔 수도 그럴 있으니까 수도 있죠.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좀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3년을 딱 채워서 일을 한 다음에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일단 일반고에서 수능을 쳐서 이제 진학한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 경쟁이 될까 고민하는 친구들 분명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도 우리 재직자 특별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재직자 특별 전형은 재직자 특별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끼리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직자 특별 전형이 일단 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일도 병행을 하는 학생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원칙적으로는 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다녀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하지만 대학교에서도 배려를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원칙적으로 다녀야 되는 이유가 재직 증명서를 매 학기마다 한 번씩 제출을 해야 돼요. 이 원칙이 일학생 병행이기 때문에. 네. 근데 혹시나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는 대학교에다가 제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라고 말하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네. 회사를 다시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그때 잠깐 출연했던 친구가 잠깐 네. 쉬고 아, 있는 맞아요. 기간이었던 네. 친구가 있잖아요. 슬기 학생이었나요? 슬기 학생 말고 그 전에 중앙대학 예, 건국대학교 친구. 건국대학교에 다니던 네. 재직자 특별전형 학생이 이 회사를 쉬고 있는데 어느 정도 6개월까지는 이제 학교에서 양해를 구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직자 특별전형이라고 해도 지원만 한다고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업무 특성상 이제 못 갈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용이나 조리 그리고 생산직이나 제조업 중에 뭐 2교대나 3교대 근무를 네. 하는 특성 업종의 경우 이게 시간이 맞지 않아서 지원을 못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회사가 보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재직자 특별 전형을 무조건 보내야 된다라고 뭐 법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근데 회사가 만약에 안 보내준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회사가 뭐 악한 마음으로 안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회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못 보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이 부분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재직자 특별 전형에서 제일 많이 보는 부분은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직자 특별 전형에 좀 지원을 하고 싶거나 관심이 있다면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생활 기록부를 좀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합격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경쟁률이 일반 정시와 비교했을 때 많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자, 회사에서 보내주지 않는 경우 나는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회사가 반대한다. 뭐 악한 마음은 아니겠지만 일단 뭐 회사에서 일할 때 태도가 좋지 않은데 보내주고 싶진 않겠죠. 예. 이런 경우는 아마 악한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회사가.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업무가 많아서 업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친구 한 명이 빠지면 회사의 타격이 커요. 그래서 못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데 만약에 그 이유 때문에 못 가면 재직자 특별 전형을 보내줄 수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던가 아니면 회사랑 어떤 협의를 하는 거예요. 연봉적인 부분이라든가 연차적인 부분이라든가 이거를 협의를 해서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회사가 안 보내주는 경우에 회사를 이직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또 뭐 표현을 해보자면 최악의 상황에는 회사를 최악이 아닐 수도 있죠. 회사를 더 나은 상황일 더 나아질 수도 수도 있죠. 있는 거니까 회사를 옮기는 방법도 있으니까 좀 이 부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길은 있다. 길은 있다. 회사랑 네. 일단 이야기를 좀 잘 할 수 있는 길은 있으니까 너무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직자 특별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개인 사정으로 혹은 회사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못할 경우에 또 다른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이석진 기자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필살기가 있죠. 혹시 여러분들 이 필살기 기억하시나요? 사이버대학? 예, 사이버대학 기억하실 텐데 저희가 취업하는 학생들한테는 저는 사이버대학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취업한 회사에서 뭐 재직자 특별 전형을 안 보내주거나 그러니까 업무 특성상 본인의 개인 사정 때문에 못 갈 수가 있으니까 취업과 동시에 사이버 대학에 진학을 하라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원서 접수는 12월 1일부터 6월 중순까지 하게 되고 3월 2일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입학과 동시에 일학습 병행으로 대학과 회사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병행을 해서 4년제 졸업장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입학 조건도 크게 까다롭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성적이랑 출결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기소개서와 적성검사에 대한 적성검사를 이제 어느 정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사이버대학 관계자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부분도 크게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본인이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저는 이 사이버대학교가 필살기인 건 오늘 처음 알았네요. 전 재직자 특별 전형이 필살기인 줄 알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이버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정도 좀 나중에 여유가 생겨서 재직자 특별 전형을 좀 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혹시나 못 갈 줄 알고 사이버 대학교를 갔는데 그러니까요. 회사에서 얘도 가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뭐지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엔 사이버 대학교가 보통 4년제가 많거든요. 제가 학생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사이버 대학교를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절 학기를 들어놔라. 여름방학, 겨울방학 없이. 그래서 3년 동안 듣게 되면은 학점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3년 만에 졸업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1년 남들보다 좀 늦게 가는 거죠. 사이버대 3년 다녔고 3학년이니까 1년 더 좀 늦게 들어가서 재직자 전형을 늦게 들어가서, 근데 늦게 들어갔다고 해서 뭐 차이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버대까지 졸업하고 나서 들어가면 그래도 여러분들 스펙은 여학생 같은 경우는 28살에 경력 8년에 네. 4년제 대학교 졸업장 2개 스펙을 가질 수 있게 되니까 충분히 부담 갖지 않고 뭐 졸업하고 가는 것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빨리 또 2부에서 저희가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방 돌아오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